자, 김동연. 네. 오늘쯤 지금 모든 아침 조간 신문들 또 언론에서 조기 교체 오늘 좀 발표할 것 같다. 자, 네. 지금요 경제부총리는 가장 큰 역할이 예산입니다. 기재부 장관 겸 그럼 네. 이제 기획재정부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국가의 예산을 짜는 것이. 그래서 네. 이제 12월까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잘라버리겠다.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아니 일을 한참 장수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지금 국회에 나가서 예산을 통과시키게 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전투예요. 전투의 장을 그냥 말해서 내라고 잘라버린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왜 그럴까요? 왜? 자, 그래서 저희들은 밑보여서 김동연, 야, 이 정권의 핵심부들, 이른바 뭐 좌파적 성향의 경제 그런 뭐 학자니 이런 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김동연 저 잡아라. 안 돼. 내려와.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디까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늘 그거는 저희는 이제 다른 방송하고 달리 그렇게 네. 얘기합니다. 조기님, 그거는, 알아주시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아까는 전원책 변호사의 쿼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 저희는 아주 점잖게 방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김동연 이 분이 한마디로 큰 말을 하고 간 거죠. 뭐라고 했느냐.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위기가 있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뭡니까? 청와대를 딱 지칭한 거죠. 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네.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한마디로 경제를 망치고 있어서 네. 나는 열심히 해봤는데 이렇게 안 됐다. 네. 여기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확실히 우체국 도장 꽝 찍어가지고 보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가기 전에 그거 갔다 와서도 하면 되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딱 바꿔버리고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 그렇지만은 이 홍모라는 분이 부총리 되기 네. 전에 지금 내년도 예산 가지고 계속 말을 해야 되는 분이 그렇죠. 내 예산 짜는 분, 방어해야 되는 분이 김동연 부총리인 그렇죠. 거예요. 네. 이거 너무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서 네. 우리가 이제 이른바 상도덕에 따르면은 네. 최소한 우리가 어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보내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맞아요. 뭐 네. 있으면 프로젝트가 끝나야지 그 사람을 자르는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잘라버린 겁니다. 오죽 미웠으면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죠. 오죽 미웠으면.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김동연 부총리는 뭐 그 말에 대해서 여러저러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상황까지 왔다 보면 내부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내부적으로는요. 특히 이제 이른바 좌파 정책을 꿈꿨던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하성 또 뭐 청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 김동연은 관료입니다.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센 사람이거나 치고받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흑수저 출신이죠. 네. 그런데 이제 관료들하고 충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관료들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경제를 현실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청와대 있는 사람들은 이상적인데 그 이상적이 과도하게 80년대식의 이상적, 과도하게 국가 정책을 좌파적 끌고 가는 이상적, 정말 국가의 현실과 어긋난 거기 때문에 관료들은 지금 깝깝할 겁니다. 경제 관료들이요. 눈치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관료들, 세종시에 있는 관료들, 전 고개 팍 숙였습니다.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나야, 월급 받으면 좋으니까 뭐, 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연은 나름대로 기재부의 의견을 이야기한 거죠. 그건 뭐, 원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재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자, 뭐야. 우리 네. 편인데, 우리가 믿고 네. 시켰는데 말이야. 그렇죠. 제가 뭐 관료들 네. 편을 들어, 그 다음에 말 보니까 무슨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자꾸 뭐 이상 제동 거는 발언을 해? 이러니까 아웃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까 유한님이 정말 홍남기 김수현 더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다른 분들이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우를 피하니까 늑대가 왔다. 아까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홍남기 실장이란 분은 네. 이제 이번 인사가 한마디로 이낙연 총리가 밀어서 이낙연 총리의 1승 인사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창조 경제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관료를 또 한 사람. 근데
정말 문제는 김수현입니다. 완전 실패의 아이콘이죠. 지금 그대로 이제 울트라라이트님 말씀 그대로 이제 옮깁니다만 이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에 한마디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해 갖고 폭삭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엔 또 탈원전의 이 기한자였고 근데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왔을까? 제가 보기에는 장하성 실장만 하더라도 꼬한 사람, 안철수 사람이었는데 꼬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아먹든 폭망을 하든 간에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끝까지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 고집 인사에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아이콘이 김수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근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의 틀에 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수현과 생각이 같으니까 임명하는 겁니다.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임명 안 하겠죠. 어떤 자리인데 정책기획수석이. 그래서 생각이 같기 때문에 하고 그럼 이제 김수현의 생각은 문재인의 생각 같다. 이러면 나라 큰일 나는 겁니다. 아까 지금 아까 남은늘보님께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공정경제 관련 회의에서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심화됐다. 어떻게 이제 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그걸 보고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 경제가 무너졌고 자,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 경제가 무너졌다.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됐다. 자, 이런 이야기 해주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기업까지 모든 걸 하면서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 서민이 무너졌다는 한마디를 규정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딱 잘라 말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지금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건요. 제가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유럽의 국가를 제약은 우리는 발전 모델을 미국식 발전 모델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성장할수록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벌써 2000년대 초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9대1의 사회가 이미 나왔습니다. 9대1의 사회. 10%가 80%를 위해서 그들의 희생에서 사는 사회가 이미 나왔고 우리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만의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규정을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 경제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자기들은 이제 이야기 나와. 자기들은 공정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공정 이제 좀 더 낙하산 이야기했지만 공정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 방식, 특히 이제 공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정의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공정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저도 뭐 그런 시민단체 하나 만들었지만 공정이라는 것은 왜 어떤 게 공정하냐. 자, 기여한 만큼 나와준 게 공정한 것이냐. 아니면 가난한 약자를 우선한 게 공정한 것이냐. 이거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약자를 우선한 게 공정이다. 이런 시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약자냐. 누가 약자냐. 이 논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고민 끝에 써서야 될 이야기입니다. 특히 경제에 관해서는 공정이라는 이야기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공정이라는 이야기를 마구 쓰면서 그것을 이른바 대한민국 정책의 핵심으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파를 공격하는 수단을 쓴다. 이건 아닌 거죠. 자, 봉화촌노님께서 협력이 공유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만 이거 진짜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 사유재산 제도를 아예 뿌리를 뽑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저는 그 협력이 공유제 이거 하면서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까 발리오스아님이 경제 무너짐은 좌파 철밥통도 없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영주님께서 이 김앤장 갈고 나니까 뭐 표현이 우아하다, 뭐 늑대가 왔다, 뭐 여우가 갔다 이 정도가 아니다. 쓰레기차 가니까 똥차가 왔다 이렇게 영주님이 우아한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K님께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오늘 지금 최고 시청자입니다. 791분. 아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정말 유턴해야 돼요. 경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현재 경제대 특히 김수현 씨 같은 분이 이런 사람이 정책기획수석에서 현재 그 전에도 수석할 때 왕수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왕수석이라는 이야기를. 벌써 10년 전에 노무현 정권에서 국가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때 경제 다 말아먹은 거 다 인정하잖아요.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들마저도 우리가 국가 운영에는 우리가 경험이 없었다. 그 경험 없었던 자가 그런 사람이 지금 다시 들어와서 이제 정책기획수석이 된다. 그분의 아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국가 운영은요,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같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분은 야당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국가 운영은 불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통찰력을 하는 거예요. 통찰력. 불만에서는 통찰력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넓은 관용과 넓은 이해를 위해서 통찰력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은 과거가 아니라 내일을 얘기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만, 적폐청산만 가지고 그것만 지정곡으로 끝까지 아마 5년 동안 부를 겁니다. 왜? 내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미래를 설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김앤장이 이제 물러나고 그다음에 홍행김이 나오는데 진짜 홍행김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제가 감히 내일을 여러분과 함께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저는요, 이 정권에서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합니다만 미래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래란 말을. 정말 대통령은 미래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자기가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컨트리 국가의 아젠다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료들에게, 장관들에게 너는 이것을 이거 하고 이걸 하고 맡기고 자기는 관리를 하는 그게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건이 그걸 잘했어요. 레이건이.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레이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 제시가 없는 아젠다가 뭐가 있습니까? 아젠다가. 그리고는 과거 적폐청산 하면 과거만 속된 말로 또 이상한 그런 참겠습니다. 아까 무슨 뭐 일본 말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망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는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제가 자꾸 국가는 통합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김정은하고 통합하려고 하면서 대한민국 보수는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덕민님께서 원전 중단하고 새만금의 태양광 설치하는 진짜 황당한 정부다. 저도 그 말씀에 정말 여러분 엄지척입니다. 자, 지금 오늘 최고 시청자 805분 네, 원코리아님 나라꼴이 이게 뭐니? 아우 정말 네, 김경숙님 답답하네. 네, 봉화촌노님 조사부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전라도 말인데 그쵸? 박나래 아씨한테 제가 배웠어요. 뭐 낙지 탕탕이 할 때 그 어머니께서 조사부러 이랬다고. 봉화분이 또 어떻게 사투리를 또 어떻게? 아이 우리가 한나라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는 네. 뭐 봉화든 뭐 전라도 무안이든 네. 다 같이 다른 겁니다. 네. 조사부러 가요. 이게 잘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잘게. 낙지를 이제 조사부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낙지 탕탕이 할 때. 낙지 탕탕이 할 네, 때. 너무너무 맛있죠. 낙지 탕탕이. 네, 아이고. 네, 지금 정민김님께서 일본도 우리의 우방이다.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정말 김정민님 말씀대로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하고 저렇게 사이 나쁘게 해갖고 대통령은 호호호 하고 밑에서는 막 따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나쁜 인간들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국내 정치 일본 이용하는 거. 국내 정치가 좀 자기가 궁지에 빠지잖아요. 그럼 일본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반일간에 부추기는 거예요. 사실 MB도 그런 적 있었습니다. 나 그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밀리니까는 독도 가가지고 천황욕을 해버리니까 일본에서 확 뒤집어 버린 겁니다. 공격을 하더라도 건들지 않을 부분이 있거든요. 일본에 가서 천황 부분은 건드리지 마라 그런 부분이 있는 마지노 그건 전쟁하려면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을 바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건드린 거는 외교 ABC도 모르는 어긋난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일본을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원코리아님이 뒤져불고 싶냐 잡나 이런 뒤져불고 잡나 하니까 진하루님이 우리 장모님이 자주 쓰는 말인데 이영희님 눈팅 재밌다. 그럼요. 네.